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여야가 어떻게 보면 극한 대치하는 그런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왕이 무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저는 얼핏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왜 무례한 짓입니까? 네. 그러니까 무례라는 건 예의에 벗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예의에 벗어난 게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안 받았잖아요.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의 없게 질문을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태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정을 갖고. 그런데 지켜봤더니 너무 예의 바르게 과정도 엄청나게 예의를 너무 예의 차렸다고. 바르게. 네.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서면 조사를 한 건 딱 보낸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부터 서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니 어떤 감사 대상자한테 그렇게 감사원이 하는 친절하게.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만큼 애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근데 나쁜 이 태도가 이 대통령의 비서 쪽,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비서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내용을 확인해야 저희가 받든지 안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럼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이거를 그냥 반송합니다. 해서 이거를 보내는 건 안 받습니다. 안 보고 반송을 하는 겁니다. 라는 해석까지 포함을 해서 아예 반송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어느 쪽이 무례하죠? 진짜 무례한 건 이런 식으로 반송해버리는 게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유가족도 누가 무례하냐 네. 그런 반론을 제기를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서면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무례하다고 표현하는 건 바로 우리 가족에게 무례하다. 예의가 국민에 없다. 대한 무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아내가 얘기한 거고요. 그 형이 바로 말씀하셨을 때 이건 국민에 대해서 정말 무례한 행위다. 대통령도 국민의 부름을 받아 일하시는 분인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나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잖아요. 아들. 고등학생이 편지를 썼어요. 억울합니다. 진상규명 해주세요. 그때 첫 번째 답변은 진상규명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유가족들이 아들이 보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상규명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아들이 분노해서 내가 지금 당신이 쓴 편지 내가 우리 반송을 한다. 그러고 찾아가서 변호사가 이제 청와대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돌려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진상규명을 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유족을 대신해서 또 국민을 대신해서 당신 알았는데 그 시각에 분명히 살아있는 걸 알았는데 3시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진짜 저도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죠. 그 3시간 동안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이 과거에 했던 얘기들도 지금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닐지라도 앞장서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다. 2016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검찰 수사 때 얘기인데 그때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으로 애호할 게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 강제 수사를 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로남불도 참 유분수죠. 노태우 대통령 93년도에 율곡 비리와 관련해서 전임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서면 조사에 응했습니다. 98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라는 서면 조사에 응했습니다. 이렇게 응한 사람들도 있는데 무례하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을
쥐잡듯이 잡을 때는 별의별 논리를 다 하면서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장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면 지금도 부메랑이 돼서 똑같은 것이죠. 응하지 않는 사람은 검찰로 그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 그대로 사실 돌아오는 거죠. 문제는 지금 문재인의 이런 감사원 감사 문제가 국감의 최대 이슈로 지금 부상이 돼갖고 여야 간 정쟁으로 지금 흘러버렸어요. 네. 사실 규명이라는 차원보다는 국감에 진짜 다른 이슈들이 싹 묻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에 대한 보도를 JTBC가 제일 먼저 했는데 네. 그 취재원이 민주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사안을 흘렸다고 봐야죠. 민주당에서. 예. 윤건영. 예, 윤건영.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이고 최측근이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재인의 감사원 감사 문제를 서면 질의 문제를 여론화시키고 정쟁화시키는 데는 민주당에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하나요? 기획성 정쟁이랄까? 네네.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의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상당히 FC부터 해서 사실 사법의 어떤 과정들이 아주 목전까지 지금 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 그 국감에서 사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들이 폭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윤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가 되치기 당할 것 같다. 그러므로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배경들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사실 이 올림으로써 내가 화살이 아니라 문재인 쪽으로 화살을 돌릴 수 있는 것. 1. 2. 사실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뭐 어떤 게 있죠? 당내에서 아휴 커봐라. 괜히 뽑았다. 이거 어떡하느냐. 우리 플랜 B, 플랜 C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일사불란했던 그 당의 그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부상이 되면 친문나 친노는 전부 다 뭉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지키는데 지금 문재인을 동원한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도 지금 곧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은 친문들도 친노들도 다 뭉쳐갖고 친명하고 지금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지키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네.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발표가 안 됐을 뿐이지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검찰에 아주 엘리트 검사들이 반부패부 옛날에 특수부들이 총동원돼 갖고 지금 7월부터 지금 수사를 몇 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재인도 수사한다. 이렇게 하면은 친문과 친명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대응해 나가면서 이재명은 거기다 또 방탄 문재인이라는 갑옷을 또 하나 입는 거예요. 그렇죠. 전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더불어서 방탄까지 예.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 그 포석이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뭐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탄핵이다. 네. 나아가서는 뭐 윤석열 탄핵까지 거르는 게 뭐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 시리즈로 나갈 수 있고 또 촛불 시위가 제일될 수 있다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민노총 뭐 이런 데가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죠. 촛불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2016년도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냈을 때 3개월도 안 돼서 탄핵 소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조라는 거죠. 이 해임 건의안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전조죠. 예. 겁을 주는 거죠. 저기들로서는. 예. 겁을 주는 거죠. 촛불을 더군다나 드는 지금 명분 쌓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니까 여론의 지지를 자기들이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더 궁지로 몰 수 있는 절호 기회다 이렇게 본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도 뭔가 타협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계산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헌 얘기도 그래서 꺼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딜의 하나의 어떤 목적도 있죠. 너도 그러니까 당신도 대표연설에서 그렇죠. 개헌 얘기를 아주 심도 있게 내놓은 것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개헌 논의로 들어가면은 다른 것들은 다 블랙홀이 돼갖고 싹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니까. 거기서 타협을 하자. 네네. 뭐 이걸로 우리 같이 넘어가자. 뭐 네.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뭐 딜을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네. 전혀 없다고 보고 그러면은 문재인이 이렇게 거부하면 끝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감사원에서 1차적으로 서면 조사는 실익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데 14일 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발표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문재인뿐만 아니라 박지원, 서훈도 감사에 불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감사원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도 지금 아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있죠. 중앙지검 그 공공수사 일부에서 이동 부장검사인가요? 아마 이름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괜찮은 칼잡이가 이것도 지금 들여다보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검찰 수사와 조금 다르게 다른 정황을 포착했다. 다르다는 게 뭐냐면 그 검찰 수사는 박지원과 그 다음에 서훈에 대한 고발로 시작된 어떤 수사인데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상당히 많은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도된 것과는 다른 좀 더 확대된 그런 지금 심증을 갖고 있다. TV조선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문정부, 근데 문재인 청와대의 그런 범죄 행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감사원이 밝혀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검찰한테 넘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뭐 서훈이라든가 박지원에 대한 뭐 수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또 넘기겠지만 문재인에 대한 수사 의뢰 네. 이게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감사법원 50조의 1항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 기관 외에도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부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네네.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문재인의 거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무례하다. 그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어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에 수사 의뢰하느냐 어느 수준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나돈 얘기는 고래사냥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래사냥. 뭐 야당 의원들은 유병호 지금 이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사무총장이 고래사냥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 이렇게 하면서 고래사냥의 최종 목표가 고래가 누구냐 그거 아닙니까? 모비딕이 떠오르는데 백경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사회피격 사건은 이 문정부의 가장 약한 골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였고 또 한 사람을 또는 이 가족을 나쁘게 아니라 월북자 가족으로 이 조작을 해서 운명 자체를 사실 굉장히 바꿔놓은 상황이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 이건 뭐 어떤 변명을 이야기하더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시쳇말로 쌩까는 분위기. 진짜 아예 대답조차도 하지 않는 분위기가 그걸 반증하고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그 3시간의 행적. 그리고 밤에 선배님 밤에 옆에서 뭐 장관들 다 나오고 국정장 나오고 해갖고 바로 옆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자기는 자고 있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자는 게 아니라 유엔 연설 그때 1시 반인가 이제
녹음을 해갖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1시 반에 새벽에 나오니까 그거 보고 있었겠죠. 야, 여기 도움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은 적당히 처리해.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울북머리로.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엄중한 그 회의가 끝났는데 저쪽에서 깨어 있었다면 당연히 끝나자마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날 8시 반, 아침 8시 반에 보고를 해요. 말이 되는 아무튼 뭐 얘기는. 새 비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의 3시간인가 6시간 이것도 밝혀져야지만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조사든 감사원이든 어디든 간에 자기에 대한 수사나 조사의 단초를 자기들이 제공해갖고 한번 그걸 받았다 하면은 앞으로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비롯해서 탈원전에다 월성에다 지금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초장부터 싹을 잘라버리겠다. 아예 뭐 나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할 생각도 말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 들고 일어나겠다. 촛불 들고 다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남은 건 검찰 소환인데 예. 검찰 소환이 한두 건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응하지 아니할 거를 아예 더 낮은 단계의 감사원부터 감사원 서면 조사부터 불응하는 거죠. 예. 그러나 문재인이 어디까지 버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 여론이 네. 문재인이 왕도 아닌데 아니 성역입니까? 왜 다른 사람 다 받고 다른 전직 대통령도 다 조사를 받은 선례가 있는데 본인만 안 하겠다. 뭐예요 지금 문재인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